다이어리를 열심히 쓰지 않지만 다이어리 사는 것 즐겁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사입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번에 하지 못한 화장대 정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화장대 정리는 전혀 되지 않았고 가구를 막 미친 듯이 옮겨서 이 촬영하는 공간으로 바꾸고 뭐 그렇게 또 산만하게 화장품이 널브러진 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날에나 정리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거 연말 정산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올해 안에 꼭 올릴 거거든요. 근데 그거 올리기 전에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제 다이어리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본 다이어리 중에서 유명한 게 호보니치 테초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지분 테초인데요. 아유, 널브러져 있니. 이 지분 테초는 좀 쓰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제 블로그에 얘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그 2024년 포스팅, 작년 요맘쯤 올린 포스팅인데도 계속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안물안경이실 수도 있지만 요런 다이어리가 있구나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은 제 2025년 다이어리 요 지분 태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저의 다이어리를 선택하는 기준은요, 오늘 뭘 했다 정말 딱 그날 한 일정만 기록을 할 그런 스케줄러 용도의 다이어리가 필요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명한 게 호보니치 그리고 지분 태초인데, 호보니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 요건 일단 비쌌다. 근데 얘도 뭐 직구해서 종류별로 다 사면 비싸지긴 하는데, 호보니치 태초는 일단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고 저는 그렇게 표지 꾸미는 데 관심이 없었고, 또 호보니치 태초는 데일리로 작성하게 돼 있는데 저는 위클리 페이지가 필요했거든요. 요 지분 태초가 위클리 페이지가 들어있었고요. 또 굉장히 가볍습니다. 종이가 굉장히 얇고 파닥파닥한 소재여가지고 아주 가볍다. 제가 2년 정도는 블렛 저널을 사용했거든요. 로이톱 노트를 사서 블렛 저널을 기존 그냥 기본 블렛 저널 방식으로도 이렇게도 써보고, 블렛 저널은 또 이런 식으로 컨텐츠 기획을 하기에 좋고, 요가 공부를 뭐 하다 말았네요. 텅텅 비어있는데 야 좀 잘 해놓은, 그래 이런 페이지. 이렇게 요가 공부를 할 때 쓰기도 했고요. 블렛 저널은 내 맘대로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기는 한데 그 주에 일정을 체크하기가 조금 저는 어렵더라고요. 빈 공간에 위클리 페이지를 만들어서 좀 써보다가 여기 역시 맞을 것 같다 해서 버티컬 위클리가 있는 다이어리를 찾다 보니까 지분 태초를 구매하게 됐다. 일본이 또 이런 가이드북의 진심이어서 호보니치 태초랑 지분 태초는 매년 가이드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어가 혹시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첩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혼토라는 사이트에서 지분 태초 25년 공식 가이드북을 구매를 했고요. 수첩 종류가 뭐 이렇게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뭐 어떤 볼펜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3년 동안 구매를 해봤는데 3년을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딱 한 번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나도 지분 태초 써볼까 했는데 막상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뭘 사야 되지 하셨을 수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은 스탠다드, 비즈, 미니, 그리고 데이즈,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고요. 스탠다드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기본 지분 태초 요 양식입니다. 틴 페이퍼라는 걸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틴 페이퍼가 뭔진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파닥파닥하고 소리 넘기는 소리 들리시나요? 진짜 이름 그대로 굉장히 얇고 틴한 종이입니다. 뭐 설명이 이따위야. 아무튼 이렇게 얇은 종이로 되어 있고요. 스탠다드에 그 스타터 키트란 게 있는데, 스타터 키트는 뭐냐면 요 커버가 있고 이 다이어리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 라이프 노트, 그리고 아이디어 노트가 들어있는데요. 라이프는 정말 내가 일생에 걸쳐서 예를 들면 뭐 100가지 위시 리스트라든지 뭐 나의 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내가 뭐 그 해에 어떤 일 있었는지 나이별로 쓸 수 있는 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보이시죠? 아주 깨끗합니다. 저는 라이프 노트는 맨 처음에 살 때 같이 구매를 했는데 역시 저는 이런 걸 또 기록하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래도 올해는 좀 써볼까 싶기도 해요. 종이 아까우니까.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맵 같은 거 하나씩 채워도 나쁘지 않겠죠? 저는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아이디어 노트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건데 무지 노트예요. 무지 노트.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모눈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 무지 노트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서 날짜를 쓰기도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 아이디어 노트인데요. 이건 뒤에서 보여드리고 일단 지분 태초 메인 구성 보여드릴게요. 다행히도 직구를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로도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가지 위시리스트 있고요. 첫 페이지에 이 활용 예시가 들어있어요. 2가지 펜을 활용할 건데 파란색은 비즈니스 업무, 그리고 개인적인 업무는 빨간색으로 썼다. 버티컬 위클리 페이지로 생겼는데요.
이쪽에는 내가 그 주에 해야 할 일을 쭉 적을 수 있고 여기 날씨 아주 작게 체크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비워져 있거든요. 뭐 그날 내가 수면 시간을 적어도 좋고 나의 몸무게를 적어도 좋고 정말 맘대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뭐 아침에 이 시간에 껴있는 분들은 그때 기록을 남기셔도 좋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에 할 일이 좀 간략하게 적어두고 있고요. 타임라인이 있어서 그날 몇 시에 내가 뭘 했는지 약간 타임 트래킹 하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위클리 버전의 다이어리다. 할 일은 위쪽에 적어놓고 그날 있었던 일은 이제 자기 전에 혹은 일주일 동안 몰아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앞쪽에 있는 리스트들은 진짜 안 쓰거든요. 근데 조금 되게 꼼꼼하게 되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100가지 위시 리스트 있고 뭐 누가 나한테 뭐를 추천해줬다 하면 여기 기록할 수 있고 뭐 좋았던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것도 기록할 수 있고 이 페이지도 좀 재밌었거든요. 선물을 주고받은 것들도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기억했다가 그 친구를 챙겨준다든지 할 때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페이지지만 사실 이 앞에 페이지 저는 잘 쓰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트래커가 나와요. 그래서 그 주에 뭐 내가 운동을 일주일에 4번 하겠다. 뭐 영상을 몇 번 올리겠다. 블로그를 몇 번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른 점이 비즈랑 스탠다드는 이렇게 트래커 페이지가 앞쪽에 따로 모여 있는데요. 라이트는 먼슬리 아래에 작게 트래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속지 구성이 조금 다르다. 여기 먼슬리 페이지, 먼슬리 이렇게 생겼고 되게 연하죠. 이것도 제가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종이가 막 그렇게 색이 진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연한 컬러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이쪽에는 그 달에 해야 하는 일들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달이 시작할 때 내가 해야 할 것들 여기 쭉 적어두셔도 좋고요. 그때 제가 그 지분태초 공식 가이드북을 보고 배운 건데 먼슬리는 변동될 수 있으니까 이 프릭슨, 요 지워지는 볼펜으로 뭐 이날 뭘 한다 이렇게 쓰고 만약에 얘가 일정이 취소됐다 그러면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저도 먼슬리는 그동안 계속 요 볼펜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게 따뜻하게 두면 지워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좀 놀래서 제가 2023년 거를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제가 이걸 그냥 볼펜으로 썼더라고요. 이거 프릭션으로 쓴 것 같은데? 지워진다. 잘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거는 잘 남아있고요. 저는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제 마감일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항상 마감이 있거나 뭐 항상 해결해야 되는 태스크가 있어서 옆에 투두를 좀 적어야 된다. 먼슬리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위클리로도 내 일정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성이 굉장히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클리가 버티컬로 되어 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샀던 시타 다이어리라는 것도 버티컬로 된 위클리가 있었는데 걔는 메모칸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넓은 걸 찾다가 발견한 게 이 지분태초였는데 근데 저희가 국내 제품에도 요 레이아웃이 있는 제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일단 찾지 못했고 그리고 대부분 그 좀 디자인이 심플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지분태초를 3년 연속 직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태초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속지 보여드렸고요. 또 여기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지분태초 스탠다드, 비즈는 내용 구성은 거의 비슷한데요. 종이가 달라요. 비즈는 미오 페이퍼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게 펜을 썼을 때 조금 더 그 필기감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비즈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비즈는요, 여러분 속지가 좀 진해요. 요게 비즈 A5 슬림 사이즈인데요. 깔끔한데 진하죠? 스탠더드. 속지 요 색상 차이 보이시나요? 종이는요, 만졌을 때 얘가 진짜 맨들맨들하고요. 확실히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요. 제가 여기 뭐 긴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비즈가 종이 질이 진짜 훨씬 매끈매끈하면서 부드럽고 뭔가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다 칸이 진한 걸 싫어한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샀다가 후회를 하고 올해는 다시 스탠더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흐린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사이즈 고민인데요. 얘가 A5 사이즈고요. 이게 B6 슬림 사이즈예요. 그래서 A5보다는 살짝 길쭉하고요. B6보다도 살짝 길쭉하게 나온 자체 규격입니다. 그래서 두 개 겹쳐보면 사이즈 크기 이 정도 차이 나고요. 엽서랑 비교했을 때 B6 슬림, 엽서, A5 슬림, 엽서. 이렇게 놓으니까 A5 슬림이 훨씬 크긴 하네요. 로이텀 이거 소프트 커버 제품이고요. 소프트 커버랑 비교하면은 A5 슬림이 조금 더 길고요. B6랑 비교하면 이 정도. 또 노트 덕후라면 한 번씩 스쳐갈 그 브랜드 미도리. 이거 MD 페이퍼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그냥 방한 노트고요. 얘랑 비교해 볼게요. B6 슬림 사이즈, A5 슬림 사이즈. 제가 노트를 좀 이렇게 좀 작은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이즈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단 작은 걸 사보자. 이게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니니까 작은 걸 사보자 해서 2023년에 요 B6 슬림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써보니까 이게 좀 작기는 해요. 이게 뭐는 보면 예시에는 막 한 칸에 하나씩 써있긴 한데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두 칸에 한 글자씩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다음에는 좀 큰 걸 사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산 게 이 A5 슬림 사이즈였는데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제가 또 이걸 두 칸에 한 글자씩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칸에 한 자씩 쓰려면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써보니까 결국엔 제가 이렇게 두 칸씩 쓰고 있었다. 그래서 큰 사이즈를 산 의미가 없어졌고요. 가방이 무거운 걸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거 쓰고 한 2달 만에 그냥 작은 거 살 걸 하고 엄청 후회를 해서 그래서 올해 미련 없이 다시 작은 사이즈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취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그날 있었던 일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작아도 쓸 공간이 충분한데 내가 만약에 진짜 쓸 게 많고 막 이 앞에 뭐 책 읽은 거, 영화 읽은 거 다 쓸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B6 슬림이 좀 작을 수 있다. 이거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샀다가 왜 다시 올해는 이거 샀냐고. 진짜 정말 사이즈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먼슬리랑 위클리가 있는 제품으로 라이트도 있는데요. 라이트는 이런 커버가 없는 그냥 진짜 노트처럼 생긴 제품이에요. 사이즈는 똑같이 2가지로 나오고 라이프랑 아이디어 노트가 없고 이건 비즈도 없어요. 이 속지 구성이 좀 다른데 라이트에는 그 지분 태초 사용법 같은 게 일단 없고요. 3년 캘린더가 없고요. 연령표, 일본 지도, 일주일 계획, 뭐 마음에 드는 문구, 추천 리스트, 북 리스트 했던 앞에 보여드렸던 그 뭔가 채워넣는 리스트들 있죠. 그런 게 싹 빠져 있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거 있잖아요. 이 트래커. 이 트래커 페이지가 라이트에는 없고요. 오히려 먼슬리 아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먼슬리 아래에 트래커가 있는 게 조금 더 실용적이지 않나 해서 내년에 라이트를 사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분태초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저처럼 딱 일정만 기록하는 트래커로 쓸 거야. 앞에 뭐 책 리스트 이런 거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라이트로 찍먹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즈는요. 제가 매년 사지만 정말 쓰지 않는 건데요. 데이즈 전 진짜 일기를 안 쓰는 사람이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날 하루에 원래는 미라클 모닝을 좀 해볼까. 아침 일기, 저녁 일기, 막 감사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써볼까 했는데 저는 그런 걸 쓴 인간이 아니었다. 데이즈도 마찬가지로 A5 슬림 그리고 B6 슬림 2가지 사이즈로 나오는데 데이즈는 항상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왜냐면 안 쓰니까. 그리고 얘는 원래는 6개월씩 분건돼서 나왔거든요. 2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분건돼서 데이지를 사면 노트가 2권이 왔었는데 올해 바뀌어서 또 샀다. 안 쓸 건데 또 사봤다. 리뷰를 위해서 산 거죠. 그래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1년이 하나로 묶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보다 두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두께 노트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편이거든요. 뭐 여기에 이제 뭘 막 붙여서 꾸미시는 분들이라면 점점 부풀고 무게가 달라지겠지만 펜으로만 쓸 거라면 굉장히 가벼운 노트이다. 그래서 이거는 구성이 다른 게 버티컬 위클리가 일단 없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커가 밑에 있는 거 데이즈도 트래커가 밑에 있고요. 이게 더 괜찮지 않나요? 저는 스탠다드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몰라. 그렇게 또 트래커만 또 따로 보는 그런 보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겠죠? 어쨌든 먼슬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루 한 페이지씩 할당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내가 할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것들 이렇게 기록을 하셔도 좋고요. 공식 가이드북에서 본 건데 고양이 2마리를 키우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고양이 2마리에 대한 상태 노트, 뭐 화장실을 갔고 뭐가 안 좋았고 이런 거를 이 2개에 나눠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데이지는 진짜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죠? 여기는 마지막에는 그날의 기분이나 뭐 감상 같은 걸 한 줄로 혹은 2~3줄로 정리할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 초에 이런 기록하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지 않을 일, 이번 달을 한마디로 한다면 내가 해낸 것, 하지 못한 것 이런 거 약간 월 끝날 때 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구나 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지분태초의 요 데이즈가 조금 더 호버니치 태초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기억에 호버니치 태초는 타임라인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쓰는 형식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뭐 투두를 쓰고
그날의 트래킹하고 뭐 아니면 일기 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근데 제가 아까 이거 앞에 보여드렸던 스탠다드는 앞에 있는 페이지들에 이렇게 영어랑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제품이기 때문에 뭐 연유 같은 게 안 적혀 있고 일본 연유가 적혀 있는 거는 조금 쓰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읽지도 않고 쓰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건 없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데이즈 이 월말 정산하는 나의 그 한 달을 되돌아보는 페이지가 영어조차 써있지 않다. 요거는 그래서 좀 요거는 아쉽다. 아니 제가 여기다가 지금 페이지 번역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노트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아이디어 노트인데요. 스타터 키트를 구매하면 라이프, 지분대초, 스탠다드 그리고 아이디어 노트가 들어있는데요. 앞에 커버에 이렇게 하나씩 끼워서 뒤쪽에는 아이디어 노트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3권을 한 번에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라이프 노트 같은 거는 거의 집에서만 쓰는 노트니까, 그리고 저는 안 쓰니까 이렇게 빼버려도 되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이디어 노트인데요. 보시다시피 트래커랑 메인은 거의 먼슬리, 그리고 뒤쪽에 있는 위클리 페이지가 전부기 때문에 별도의 프리노트가 없는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따로 없는데 그 프리노트를 이 아이디어 노트가 대신 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진짜 모는 노트고요. 연한 회색이고 제가 또 모는 처돌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 미도리 노트랑 비교하면 속지 이렇게 다르고요. 무인양품 A6 사이즈 방환 노트랑 비교하면 똑하니 이런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또 블랙 저널 결국 한 개 더 사긴 했는데 어쨌든 얘랑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노트는 정말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클리에 투두리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기존에 블랙 저널을 2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블랙 저널 시스템도 꽤 좋아하거든요. 그날 할 일들을 좀 적어놓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하기에 좋다. 뭐 강의를 듣고 정리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영상 보다가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막 정리하면서 막 적기도 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메모지에 그때그때 내가 찍어야 될 것들 넣어서 막 정리하기도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모닝 페이지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진짜 뭐야 이 개구리 먹기는 뭐지? 책 읽다가 책 옆에 놓고 막 아무거나 생각나는 단어들 읽으면서 막 손으로 쓰는 게 좋다고 해갖고 막 쓴 것도 있어요. 도파민이 어쩌고 멀티태스킹 안 됨. 너 전두엽 박살났니? 이게 뭘 읽다 쓴 거지? 이렇게 기억 못하는 메모도 있고 정말 이렇게 블랙 저널처럼 쓴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이디어 노트는 제가 2023년에 처음 이 지분태초를 썼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요거는 만약에 내가 프리노트 활용도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지분태초 사이트에 이 리필만 따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리필로 좀 여러 권 구매해 두시면 좋다. 그리고 아이디어 노트나 라이프 노트뿐만 아니라 그 해마다 나오는 이 지분태초 메인, 데이즈, 그리고 스탠다드 제품, 그리고 비즈 이렇게 3개는 리필만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이 PVC 커버 같은 것도 다 따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규격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리필만 구매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조금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처음 샀을 때는 직구가 안 돼서 아마존에서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코쿠요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한국까지 직배송을 해줍니다. 다만 10만 원 이상 구매해야 무료 배송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아마 제가 올해 이거 데이즈도 그래서 샀을 거예요. 문구류든 뭐든 딴 걸 사서 채워야 되거나 아니면 배송료가 조금 2만 원 정도였나? 조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냥 배송료를 내고 데이즈를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그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뷰티 영상이 아닌 걸 올리면 이게 뭐 알고리즘이 어쩌고저쩌고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 블로그에 이걸로 해마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버티컬 타입 다이어리를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못 찾겠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늘 저의 지분태초 소개하는 영상 간략하게 찍어봤고요. 이미 내년 다이어리 구매하셨을 수도 있지만 다이어리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품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들 코덕력 넘치는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